안녕하세요. 취업을 위한 OA 실무 엑셀 수업을 함께할 강사 김은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엑셀의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엑셀의 기초부터 실무까지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엑셀을 바로 사용해야 하는 예비 실무자분들, 또는 엑셀 시험을 통해 자격은 취득했지만 실전에서는 뭔가 막막한 분들, 본 강의를 통해서 엑셀의 실무는 이런 거다라고 확실하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피스 365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본 강의는 365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버전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메뉴 화면의 구성이 일부 다르게 표시되거나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의 대부분 기능이 기존 오피스 2016 버전 등과 호환되는 내용이므로 버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의를 들으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진행될 강의 내용을 먼저 목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엑셀을 실무 환경에 맞도록 기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엑셀의 옵션, 도구모, 단축키 활용, 셀과 시트 다루기 등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첫 시작 화면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지금처럼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기존의 버전과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새로운 통합 문서를 시작해 주시거나 혹은 기존의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게 되겠죠. 자, 우리는 새 통합 문서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통합 문서를 열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 거예요. 엑셀은 지금처럼 실행이 되면 그 즉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바로 자료 입력하고 서식을 넣고 데이터 취합을 하고 모든 기능들 사용이 바로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작업 환경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 환경에 맞는 옵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선 지금 엑셀 실행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자주 보셨다시피 이렇게 엑셀의 셀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 이 상단의 홈 메뉴의 글꼴에서 글꼴이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입력하면 자, 글꼴의 모습은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맑은 고딕체잖아요. 크기는 11포인트 가지고 있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 회사에서는 유독 엑셀의 이 보고서 문서를 도둠이라고 하는 글꼴을 사용을 하더라. 혹은 굴림이라는 글꼴을 사용을 하더라라고 하게 되면 자료를 입력하고 나서 그 해당 자료를 이제 모두 서식을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매회마다 발생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엑셀에 자료를 입력할 때부터 애초부터 이 글꼴 자체를 굴림으로 시작하고 싶다. 혹은 도둠으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기도 11포인트 되어 있지만 나는 12포인트를 사용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엑셀의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파일에서 자, 옵션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곳에 일반이라고 하는 범주가 선택이 되어질 거고요. 자, 아래쪽으로 스크롤 조금만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 자, 다음을 기본 글꼴로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자,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이 맑은 고딕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기본 글꼴을 변경해 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굴림으로 변경을 해보고요. 크기도 12로 변경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새 통합 문서 실행하게 되면 이 워크시트가 한 장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이 시트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새로운 통합 문서 만들 때마다 2개의 시트가 필요해 라고 하게 되면 이 포함할 시트 수도 역시 조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2개가 나타나도록 혹은 3개가 나타나도록. 그죠? 자, 변경을 해봅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대신 이 글꼴과 관련된 기능, 자, 엑셀이 종료가 됐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반영이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문서를 이 엑셀 파일을 껐다가 엑셀을 종료했다가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엑셀을 다시 새 통합 문서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워크시트의 이 셀의 글꼴이 자동으로 모든 셀들이 다 굴림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글자의 크기도 이렇게 12포인트로 조금 더 크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설정이 바뀌어졌고요. 또 아래쪽에 시트가 아까는 시트 1번 하나만 표시가 됐지만 지금은 시트가 2개가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해 놓는 거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저장과 관련된 옵션인데요. 자, 파일에서 옵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이라는 범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뭘 확인할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 자, 이 부분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꼭 체크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문서를 수동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죠?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문서를 내 PC 혹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작업 도중에 미처 저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PC의 오류 혹은 뭐 정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엑셀을 다시 열어서 다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에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 체크가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엑셀이 한번 알려줄 겁니다. 일부 저장되어 있는 버전이 있는데 한번 이 버전을 열어볼 거냐. 열어봤더니 내용이 일부 보존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만 해도 어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엑셀이 종료됐을 때 그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옵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1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10분은 1분부터 설정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인데요. 뭐 1분 단위까지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5분 정도의 간격으로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을 설정해 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론 계속적으로 완전한 저장을 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5분 간격으로 이 복구된 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놓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료들이 어느 순간 나의 어떤 실수가 아닌 다른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 해서 다 사라져 버린다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저장 간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엑셀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웹사이트 주소나 전자 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을 했다. 입력을 하고 나면은 얘가 자동으로 링크가 생겨요. 여러분들 링크가 생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웹사이트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편리한 기능이 맞기는 한데 내가 지금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링크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나는 자료로서 텍스트로서 이 내용을 입력한 것 뿐인데 매번마다 링크가 나와서 밑줄이 생기고 클릭이 되고 번거로운 상황들이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내가 원할 때 링크를 거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에요. 자, 보세요. 파일에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언어 교정이라고 하는 메뉴 범주로 가보시면 자동 고침 옵션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가보시면 두 번째 메뉴 탭에 입력할 때 자동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로를 하이퍼링크로 설정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웹 주소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변경하는 거예요. 링크로. 자, 이거를 지워 놓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링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새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봅니다. 어떤가요? 링크가 나타나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나는 그냥 자료로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링크가 나타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정말 이게 링크로서의 역할을 하길 원한다면 그때 해당 내용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링크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웹사이트 주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링크가 설정이 되죠.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링크가 자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번마다 하이퍼링크를 제거해야 한다면 지금은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수동으로 내가 필요할 때 링크를 걸어주는 편이 훨씬 더 작업 효율이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자동 그 고침 옵션에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자,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 자동 고침이라고 하는 기본 메뉴 탭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 우리 그 영어로 된 자료값들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소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첫 글자가 자꾸 대문자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 지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한영 자동 고침 이 부분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얘가 자동으로 뭔가 단어를 인식하게 되면 영어로 그 해당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이런 옵션들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기본 환경 옵션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주로 마우스, 키보드 동시에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지만 아무래도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작업이 속도가 날 거예요. 단축키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작업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많은 단축키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엑셀에서 사용하는 단축키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자, 도움말을 눌러주시고요. 도움말을 열어봅니다. 혹은 키보드에서 F1번 키가 도움말 키거든요. F1번 눌러주셔도 좋고요. 자, 도움말 창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다가 단축키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단축키. 근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바로가기 키입니다. 바로가기 키. 그래서 단축키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엑셀의 바로가기 키라고 보이실 거예요. 바로가기 키가 사실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엑셀의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요. 도움말에서 엑셀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부터 시작해서 이용할 수 있는 키의 조합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너무 편리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자, 보시면 통합 문서를 열고 닫는 키.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뭐 잘라내기, 실행 취소, 뭐 이미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키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쭉 한번 보시면 뭐 행을 숨기거나 열을 숨기는 키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축 키의 조합이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조합이 있고 컨트롤이라고 하는 키 조합이 있고 Alt라고 하는 키 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컨트롤 키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키 조합을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W,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O,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S 이런 식이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의 조합이에요. 그런데 Alt라고 하는 키는요. 동시에가 아니라 순차적으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lt 키는 Alt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 키 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시면요. 우리 지금 이 메뉴가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키보드에서 Alt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키에 대한 그 도움말이 표시가 됩니다. 캡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면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될 키가 뭐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홈 탭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H, 삽입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N,
이렇게 순서대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H를 눌렀더니 그 다음 키 조합, 이 홈 메뉴 탭에 있는 이 다양한 기능들은 이러한 키를 통해서 누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굵게 하고 싶다. 그럼 굵게가 숫자 1번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1번을 눌러주게 되면 굵게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었거나 혹은 새로운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굵은 글자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lt 키는 눌러주시게 되면 Alt, 그 다음 알파벳, 또 그 다음 알파벳 순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알파벳이 두 개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SH를 해야 된다. 그럼 차례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SH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엑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단축키, 바로가기 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 키의 조합이 키에 어떤 조합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도움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외에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차례대로 키 조합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료를 입력을 할 건데요. 자료 입력을 할 때 우리 특수 문자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엑셀에다가 어떤 특수 문자를 입력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메뉴를 통해서 한다면 삽입 메뉴에 있는 기호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방법보다는 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키보드 그 자판 배열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한글 자음을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미음. 자, 미음을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특수 기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거나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기호를 찾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호들도 내 업무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이 오른쪽 삼각형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자, 미음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고 선택을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번거롭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파일에서 다시 한번 옵션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어 교정으로 들어갑니다. 자동 고침 옵션 눌러볼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바꾸기. 바로 이 기능을 쓰는 거죠. 사실 여기에 일부 샘플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게 괄호, 그리고 알파벳 C, 괄호 닫기를 하면 이런 문자로 바뀐대요. 정말 그런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괄호를 열고 알파벳 C를 입력하고 괄호를 닫은 다음 자, 엔터 혹은 다음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바뀌네요. 그쵸?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만의 기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자동 고침 옵션으로 들어가서 자, 예를 들어 저는 미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꺽쇠를 입력하게 되면 그때 방금 전에 우리가 기호에서 확인했었던 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을 넣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해보고 자, 확인을 눌러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해보죠. 미음 입력하고 자, 이렇게 꺽쇠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 쳐줬더니 변경되네요. 그죠? 나만이 알 수 있는 규칙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어떤 빈번한 기호 중에 또 하나가 원문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죠. 자, 원문자니까 원문자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응 입력하고 나서 뒤에 숫자 1번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문자 1번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원문자 1번은 한글 자음 이응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입력을 미리 해두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세팅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응 입력하고 1번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 입력되죠. 이응 하시고 한자가 아니라 자, 숫자 2번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용할 법한 어떤 예시를 제가 교재 파일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호 방법을 설정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으로요. 이제 엑셀에 있는 셀과 그 워크시트 자료를 다루는 간단한 방법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분은 예제 파일이 필요하니까요. 예제 파일의 1-1번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실행하시면 지금처럼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료 입력하거나 뭐 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동하는 것들이 보편적이고요. 화살표 키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거나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터를 치시는 건 잘하는데 이 경우 아래쪽 행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걸 할 때는 화살표를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엔터를 하시면 역방향 위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키 조합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보통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많이 하죠. 그죠? 이 드래그를 하는 것도 키보드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들을 좀 더 추천을 하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열 간격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행 간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연속적인 범위 전체를 다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같이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하게 되면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 범위를 인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 셀로 돌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컨트롤 홈 키를 이용해요. 컨트롤 홈 키를 누르면 항상 첫 번째 셀인 A1번 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이동을 원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 범위 선택할 때 컨트롤 A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 전체가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컨트롤 A를 눌러주게 되면 워크시트 전체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셀의 이름을 확인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워크시트의 셀의 경우에는 열과 행이 만나는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로 셀의 주소가 모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열 이름과 숫자 행 번호로서 설정이 되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셀 이름, 위치 주소가 이렇게 이름 상자라고 하는 영역에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상자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의 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엔터를 치면 해당 셀 위치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 먼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이름 상자에다가 H의 100번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B5번 셀에서 H의 100번까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야 하잖아요. 네,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셀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 여기에다가 마지막 셀의 위치를 입력하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칠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친다는 거죠. 그럼 Shift가 연속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마지막 셀까지 모든 셀 범위가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만의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정의된 범위를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표의 범위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의 범위를 수강 등록 정보라고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수강 등록 정보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져요.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해도 선택이 되겠죠.
혹은 아까 우리가 H의 100번 셀 있었잖아요. 자, 이 H의 100번 셀이 예를 들어 이름으로 중요라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중요라고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요라고 입력을 하면 해당 위치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셀의 원 주소를 참조 형태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셀의 주소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 정의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이름은 중복돼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과, 그리고 만약에 이 이름을 직접 정의하실 경우에는 문자를 앞쪽에 숫자를 뒤쪽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A1번처럼요. 항상 문자가 앞쪽에 표시가 되도록 해주셔야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나중에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변경하고자 하실 때에는 수식 메뉴에 있는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편집 혹은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이동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좀 원하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이동해서 선택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홈 메뉴에 보시면 찾기 및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에 이동과 이동 옵션이 있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름 상자에서 참조를 직접 찾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셀 위치로 이동을 하는 기능인 거고요. 그 하단에 옵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좀 더 빠르게 이동 옵션 메뉴로 바로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옵션 그대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비어있는 셀을 찾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수식을 찾을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운 방법은 이런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표가 있는데요. 이 표 범위 안에서 아무것도 값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빈 셀들만 좀 골라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 경우 자, 이동 옵션을 통해서 빈 셀이라고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해당 영역 내에 아무것도 값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셀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왜 이걸 선택했느냐? 자, 여기에다가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한번 넣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숫자 4를 입력을 해보고요. 일괄적인 입력을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해볼게요. 한꺼번에 내용이 입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비어있는 셀을 찾을 때 물론 여기 보여지는 요만큼만 선택을 하셔도 관계없죠. 최초에 찾으려고 하는 좀 이제 원 범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동 옵션을 통해서 그 내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옵션이 뭔가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이제 시트가 더 많이 추가되는 경우들 있죠. 자, 지금은 수강 등록 정보 시트 하나뿐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새 시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시트를 추가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시트들을 추가할 수 있겠고요. 해당 시트가 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주시거나 혹은 시트 탭 자체를 가볍게 더블 클릭해서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입력 후에는 엔터를 쳐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트를 다양하게 두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어떤 특정 시트가 좀 주요한 업무 시트이거나 좀 빈번하게 참조가 되는 시트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는 해당 시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시트 탭 색을 넣어둘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탭 색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른 시트 탭을 확인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 시트가 좀 더 강조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시트의 이동의 경우에는 시트 탭을 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시트 위치 사이로 이렇게 끌어놓기 하셔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불필요한 시트가 생성이 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시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시트 삭제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되돌리기 되지 않기 때문에 시트 삭제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서만 시트를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통합 문서가 여러 개인 상태에서 다양한 워크시트들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재 지금 이 수강 등록 정보라고 하는 이 시트가 1-1번 통합 문서 내에 있는데 이거를 사본으로 좀 관리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새 통합 문서를 열어서 이 데이터 자체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보다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트 탭 자체를 이동시키거나 복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강 등록 정보라고 하는 이 시트에서 마우스 버튼 오른쪽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이동 복사 기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 복사 창이 나타나고요. 자, 이 시트를 이동 혹은 복사하고자 하는 다른 위치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제가 통합 문서를 더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의 통합 문서만 보여지고 있지만 새 통합 문서 선택하시고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면서 여기에다가 자, 이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 한번 해볼까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수강 등록 정보라고 하는 창이 이 시트 탭 하나가 새로운 통합 문서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서를 비교해 보자면 이런 모습인 거죠. 아까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이 1-1 예제 파일에서 수강 등록 정보 파일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복사하는 방법. 수강 등록 정보를 원래 원문서에다 다시 카피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동 복사 눌러주시고 자, 원래 우리가 지금 작업 중이었었던 현재 컴퓨터에 열려져 있는 통합 문서의 이름을 찾고 자, 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에 체크를 해볼 겁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시트의 앞쪽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확인. 자, 어떤가요? 이렇게 복사본이 금세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통합 문서 내에서 워크시트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복사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첫 시간은 좀 가벼운 내용들 다뤄봤어요. 엑셀에 필요한 기본 설정이라든지 단축키, 그리고 워크시트를 다루는 요령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